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셨거나 이제 곧 받게 될 분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안정된 노후를 꿈꾸며 받아야 할 소중한 연금이 예상과 다르게 지급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 연금 왜 이렇게 적지? 하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찾아오고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이 태산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의 실수도 잘못된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규칙 때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며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곤 합니다. 평생 고생하며 쌓아올린 노후 자금인데 정작 필요할 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특히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는 분들 중 특정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어떤 조건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며 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들리는 연금 제도를 마치 이웃과 이야기하듯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한 지인분은 대기업 은퇴 후 봉사활동 삼아 재능 기부를 겸해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며 보람을 느끼셨죠. 연금도 월 150만 원 정도 꾸준히 받으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에 입금된 연금액이 갑자기 75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산 오류인가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연금공단에 연락해보니 새로 시작한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고 이것이 바로 연금 감액의 원인이라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제도가 소위 재직자, 노령연금 또는 소득에 따른 연금액 조정 제도라고 합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 정부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 연금은 조금 조정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노후 복지를 위한 연금 재원 배분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은 있겠지만 정작 내 연금이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벌어야 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선이 하나 등장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평균 소득 309만 원이 그 기준점이에요. 이 금액은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고려해서 변동되니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나의 월 평균 소득이 이 309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월급이 400만 원이면 무조건 연금이 깎이겠네 하고 미리 지레짐작하시는 경우인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소득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항목을 적용해서 실제 소득을 계산하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쓴 필요 경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공제할 부분을 다 빼고 남은 순수한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을 넘어설 때부터 연금액이 조절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모든 종류의 수입이 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 심지어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감액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근로소득 월급과 사업소득 개인 사업수익 이 두 가지에 한해서만 연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이 기준치를 넘었을 때 연금은 그럼 얼마나 줄어들까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액인 309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살짝 넘는 수준이라면 초과하는 금액의 약 5% 정도만 연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할수록 감액률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10%, 15%, 심지어 25%까지 누진적으로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원래 받으셔야 할 연금액의 절반 이상은 절대 깎이지 않는다는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지인분의 연금이 1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줄어든 것도 이 50% 상한선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연금이 한 푼도 줄지 않으려면 연봉이 얼마까지 안전할까요? 2025년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이라면 연봉 4,98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대략 4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 정도까지는 근로소득 공제를 거치고 나면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 기준을 넘지 않아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으니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내가 낸 연금을 내 마음대로 받지 못하고 돈 버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제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소득 연계 연금 감액 제도를 없애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언젠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죠.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 연금 감액 규정은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딱 5년 동안만 적용돼요. 이 5년만 잘 관리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많은 소득 활동을 하셔도 연금은 원래대로 100%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건 마치 보물 같은 제도인데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당장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루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소득 때문에 어차피 깎일 연금이라면 감액 자체를 피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건 연금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무려 7.2%씩 평생 증액된다는 겁니다. 5년을 꽉 채워 미루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는 흔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지만 중요한 팁. 소득 활동을 하시다가 중단하게 되셨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활동 중단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계속 소득이 있는 줄 알고 연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있거든요. 잊지 마시고 꼭 신고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은 월급 같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특정 기준을 넘을 때 깎일 수 있어요. 둘째, 2025년 기준 월 평균 309만 원이 그 기준점이며 각종 공제 후 계산됩니다. 셋째, 이 감액은 연금 수령 시작 후 딱 5년간만 적용돼요. 넷째, 아무리 깎여도 원래 연금의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금도 지키고 늘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음에 더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